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최근에 원화가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더 낮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권에서는 유동성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어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유동성을 많이 증대시킬 계획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원화 약세 그리고 유동성 증대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인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고려신용정보가 이 원화 약세와 유동성 확대에서 최대 수혜주인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최대한 쉽게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 이제 필사단 멤버분이시죠. 필사단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본인의 아버지를, 본인의 아버지를 이제 저희 필승 멤버로서 이제 가입을 좀 시켜주셨습니다. 뭐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 사실 지인들을 데려오는 경우는 꽤나 많아요. 어떻게 뭐 지인들 혹은 뭐 친동생, 친형 이런 식의 데려오는 사람 꽤나 많은데 와, 아버지를 데려오는 건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안 하신 분들 중에서는 뭐 데려오신 분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필승님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도 데려왔습니다. 히응히응.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입니다. 네, 원래도 주식을 꾸준히 하시던 분인데 필승님 뷰와 분석을 저만 보기가 아까워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 뷰와 분석을 혼자만 보기 아까워서 아버지를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필사단은 아니고 좋은만 기쁨다 멤버로 해보신다 하셔서 가입하셨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필사단 멤버분이시고 아버지는 이제 좋은만 기쁨덕의 멤버로 이제 오신 거죠. 와우, 아이디가 땡땡님이신가요? 어제 가입하셨는데 아마 닉네임이 땡땡땡이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땡님.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필승님. 필승. 네, 이렇게 좀 대화를 마무리 지었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본인의 아버지를 이렇게 제 멤버십으로 이제 추천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만큼 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젊으세요. 그래서 본인의 아버지랑 이제 좀 이렇게 같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뜻깊고 그리고 좀 속이 깊다.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본인만 이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아버지도 이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좀 느껴져가지고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필사단 멤버 모임이죠. 오늘이 필사단 12개 멤버 오프라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파이는 이제 저번 주에도 모임이 있었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모임을 할 때 이제 멤버분이 주신 건데 파이예요. 애플 파이고 사실 제가 이 디저트를 받으면은 꽤나 오래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영상을 찍을 때라던가 혹은 이제 분석을 해드릴 때 그럴 때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파이로도 뭐 한 조각 먹거나 두 조각 먹거나 그런 건데 이분이 갖다 주신 파이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특히 저번에는 호두 파이를 좀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애플 파이를 선물을 주셨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호두 파이보다 더 맛있었고 사실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필사단 끝나고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저번 주 필사단 토요일에 끝나고 일요일 아침에 이걸 먹었는데 사실 제가 아침에는 뭘 잘 안 먹어요. 근데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다가 거의 그 앉은 자리에서 세 조각을 좀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맛있게 순식간에 다 먹은 파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번 주 필사단 모임 때 주신 건데 제가 이제 오늘에서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유튜브에 게시글에는 그때 아마 올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수줍음이 많으시고 네, 애플파이를 선물로 주시는데도 뭐 본인이 이제 더 수줍어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참 그 수줍게 웃는 모습이 지금도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버지도 좀 데려오시고 그리고 파이도 이제 꾸준하게 저한테 선물로 주시고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나날이 연속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인데 이렇게 좀 인증도 해주셨는데 이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계좌 인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음 기회에 그때 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왜 고려신용정보가 이번 원화 약세와 그리고 유동성 증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지 왜 최대 수혜주로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가장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유동성이 증대할 때는 사실 가장 크게 증대되는 것은 결국 대출이에요. 대출.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제 직접적으로 현금 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서 그래서 대부분 대출이 증가되는 것인데 이 대출이 증대되는 것 중에서 안타깝게도 부실 채권들이 많이 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려신용정보의 그런 주가의 흐름, 실적의 흐름을 보더라도 유동성이 풀릴 때 주가가 강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유동성이 풀린 것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때에
2차적으로 주가가 또 강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가 혹은 지금 상황을 본다면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실 채권이 증가되는 혹은 이제 대출에 대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유동성의 그런 수혜를 받게 되면서 나중에 추후에 이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부터 고려 신용 정보를 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아버지를 이제 모셔오신 그 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데려오신 게 아니죠. 네, 모셔오신 겁니다. 제가 모셔오다라고 이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모셔서 이제 오신 거죠. 네, 굉장히 좀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왜 그런 질문을 좀 보고 있느냐를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 드려보면, 그 유동성이 풀리고 즉 대출이 풀리면서 원화 약세가 진행될 경우에는 금리가 그만큼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리면서 대출은 많이 받았는데 금리가 내려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책 금리를 인하할 수는 있겠죠. 억지로라도. 근데 시장 금리가 정책 금리와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가 유지되는 와중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과 대출을 받게 되면서 추후에 그 부실 채권화가 되는 것이고, 채권 투심을 하고 있는 고려신용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가를 좀 보더라도 지금 이게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랐을 때, 이렇게 강하게 오를 때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때도 주가가 강하게 올랐죠. 이때 유동성이 풀리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실 채권화 되면서 경기가 악화되면서 오히려 2022년도에 금리가 급등하고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 이때도 고려신용부의 주가가 꽤나 강했어요. 결국에는 유동성이 풀리고 그리고 부실 채권화가 진행됐을 때 이게 2차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강하고 실적이 좋아졌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막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고려신용부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런 뭐랄까요, 그 펀더멘털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채권 주심하는 고려신용부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채권 주심은 말 그대로 빚을 합법적으로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다 이제 누군가가 이제 A라는 사람이 은행에다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요. 그럼 그걸 합법적으로 억지로 이제 뭐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해주는 기업이 고려신용부이고,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1등 기업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금융사에서 끼고 있는 그런 채권 출신업체가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채권 출신업만 하는 기업으로서는 거의 독보적이고 거의 유일한 그런 기업의 수준이다. 그런 기업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 사업은 채권 출신업이고요. 유동성이 풀릴 때, 그리고 그 유동성이 부실 채권화가 될 때,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안 되는 사람들과 대출을 받음으로써 나중에 그 대출을 못 갚게 되는 상황에 봉착할 때, 그때 실적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NPL 시장, 부실채권 시장의 구조적인 시장 확대, 그러니까 규모가 확장되면 될수록 고려신용부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거시경제가 바뀌면서 원화 약세와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원화가 약세가 된다면 금리를 낮출래야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억지로라도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안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저는 이번 유동성 정책이 결국엔 채권 주심업을 다시 한 번 더 최고 수혜주로서 끌어올릴 만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현재로서는 고려신용부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는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막 박스권을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에 대해서 금융이 이제 확장할 때, 그리고 확장된 그런 금융 시장이 부실화될 때, 이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 고려신용정보라는 것이고, 따라서 가계 기업에 대한 부담이 증폭될 때, 그러니까 대출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놨는데 그 대출이 부실화될 때,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대출이 부실화될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미 최근부터 채권 주심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미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적으로 고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경기가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부실화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고려신용부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할 것이고 매년 역사적으로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재무제표를 재무를 간단하게만 좀 분석을 해드리면, 보시면 시가총액은 약 1,500억 정도 됩니다. 1,550억 정도가 시가총액인데 실적이 계속 좋아져요. 실적이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것이고 올해, 내년, 내후년 가면 갈수록 역시나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올해 2분기에도 성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3분기에도 성장할 것이고 4분기에도 성장할 겁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진행하면서 배당 성향이라던가 배당 수익률, 주주 환원책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거의 4% 이상의 그런 배당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특히나 이제 이번에 배당 이제 분리과세가 제대로 이제 만들어질 경우에는 제대로 통과가 될 경우에는 사실 대주주 비중이 꽤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고 주주 환원책이 꽤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군 중에 고려 신용정보가 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견조한 실적 성장을 내보이는 과정에서 주주 환원을 꽤나 적극적으로 했던 기업으로서 배당 분리과세가 통과가 되면서 대주주한테도 그런 수혜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고려신용보도 배당이 꽤나 많이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꾸준하게 이 기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부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증가가 되고 유동성으로 인해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이 그걸 이미 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확장적 재정이라던가 통화정책 기조가 유동성의 증대, 대출의 증대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 대출의 증대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금리가 생각보다 내려오지 않는다거나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출이 늘어나는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부실화되면서 채권 수심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것이고 채권 수심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면 압도적인 1등급의 고려신용정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 그래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대출이 역대급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고려신용정보인데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신용정보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모셔오신 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 굉장히 좋은데 성취감도 느껴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는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걸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쁨 다이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텔레그램 반응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